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2.4의 더블 인테그럴의 응용인데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응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영역의 density와 center of mass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어진 영역의 density, 그리고 mass, 그리고 moment, 그리고 center of mass를 계산할 건데요. 이 내용은 미적분학 1의 섹션 7.6과 관련 있는데요. 먼저 관련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Y 평면에 n개의 파티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x좌표와 y좌표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pi의 파티클에 x좌표와 y좌표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각 파티클마다 질량 매스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기호를 mi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탈 매스는 이 mi를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값이 되겠고요. 이 값을 우리가 스몰 m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y축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라 하면 이 n개의 파티클이에요. 이 시스템의 모멘트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y축에 대해서란 말은 이게 지금 y축이잖아요. 그러면 이 x축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쪽은 이제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 y축까지의 거리가 중요할 텐데요. 이 y축까지의 거리라 하면 사실은 이 파티클의 x좌표가 되겠죠. 이쪽은 음수고 이쪽은 양수가 될 겁니다. x의 좌표가 중요하고요. 각 파티클의 매스가 중요하니까 이 매스를 또 이렇게 곱해서 mi의 xi 값을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값을 우리가 y축에 대한 모멘트라고 정의하고요. 이것의 기호를 대문자 my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해서 저 시스템의 모멘트를 계산하려면요. 이 x축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x축까지의 거리, 즉 이것의 이제 좌표가 중요한데요. yi죠. 그래서 yi에다가 똑같이 매스를 곱해서 mi를 i는 1부터 n까지 더한 값을 대문자 m의 x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저 시스템의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요. 아까 이 x 좌표들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건 y축에서의 모멘트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my를 토탈 매스로 나눠준 값을 center of mass x 좌표로 쓰고요. 비슷하게 x축으로의 모멘트를 토탈 매스로 나눠준 것이 y좌표가 되겠습니다. 기호가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요. 질량 중심의 x좌표는 각 파티클의 x좌표들의 평균이고 질량 중심의 y좌표는 각 파티클의 y좌표의 평균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Y 평면에 어떤 원판 D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이 D인데요.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할 때는 이 D가 모두 다 균등한 재질로 되어 있을 때를 공부했는데요. 이번에는 density가 다 주어져 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점마다 이렇게 밀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밀도를 나타내는 density 펑션 rho xy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x, y를 포함하는 어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서 그걸 우리가 델타 A라고 하고요. 이 영역의 토탈 매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델타 M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이 사각형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물론 이 사각형은 x, y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것의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게 되면 그때 이 수렴 값을 우리가 x, y에서의 density 펑션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델타 A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각 점에서 densit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판의 토탈 매스를 어떻게 계산하겠느냐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역 D가 이렇게 있는데요. 편의상 이걸 포함하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저 density 펑션을 당연히 0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축, y축을 따라서 이렇게 수직 또는 이제 수평으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런 이제 직사각형이 생길 텐데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 안에는 전부 다 density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직사각형의 매스를 구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매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점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리만의 이론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샘플 포인트 하나를 찾은 다음에 그 샘플 포인트에서의 density 펑션에다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 델타 AI 차이를
곱하면 이 작은 이 직사각형의 매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i는 1부터 k, j는 1부터 l까지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이 영역의 토탈 매스가 정의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리밋은 항상 그랬듯이 k와 l이 무한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 파티션이 점점 잘게 쪼개진다, 그 극한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니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델타 AIJ는 DA가 되고요. 이 샘플 포인트는 각각 XY로 바뀌어서 로 XY를 이 영역 D에서 더블 인테그럴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우리가 12.2에서 공부했던 일반적인 영역의 더블 인테그럴의 정의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판의 토탈 매스 값은 density 펑션을 그 영역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매스가 아니라 토탈 차지를 계산하라는 건데요. 차지 덴시티가 시그마 xy는 xy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영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x는 0에서 1까지고요. y는 1-x부터 1까지니까 이러한 삼각형이 저기에서 나타내는 영역 D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토탈 차지는 이 차지 덴시티 펑션을 이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D의 타입은 X가 하나 고정됐을 때 Y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니까요. 타입 1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타입 2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타입 1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X의 범위는 0에서 1까지가 되니까요. X는 0에서 1까지고요. Y는 지금 이 값이 Y는 1-x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는 Y는 1이죠. 그래서 1-x부터 1까지 적분, 즉 1-x부터 1까지 차지 덴시티 펑션 xy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적분해야 되는데 y로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xy를 부정적분하면 x는 상수니까요. 2분의 y 제곱이 되고 y는 1-x부터 y는 1까지 먼저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x가 되고 1-1-x 제곱이라서요. 이걸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2분의 1은 앞으로 빼고 2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x로 적분하는 거니까요. 답이 24분의 5인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density 펑션과 영역을 확실하게 정해두면 더블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토탈 차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7.6 내용을 공부했던 것처럼 x축에 대한 모멘트나 y축에 대한 모멘트를 똑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파티클의 x축에 대한 모멘트를 생각하면 일단 이 샘플 포인트의 y 좌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좌표가 yij 스타가 되니까요. 이 조각의 토탈 매스에다가 이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한 것이 x축에 대한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이게 그 작은 조각의 토탈 매스가 되고요. yij 스타를 곱해서 똑같이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x축으로의 모멘트가 되는데요.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건 더블 인테그럴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y를 곱해서 y 곱하기 로 xy를 D에서 더블 인테그럴한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Y축으로의 모멘트는 이 샘플 포인트의 X 좌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앞에 XIJ 스타를 곱하고 역시 아까 그 작은 조각의 토탈 매스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 값을 대문자 MY라고 쓰고요. 똑같이 X와 로 XY를 곱한 값을 이 영역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과 마찬가지로 이 영역의 센터 오브 매스의 X좌표는 Y축으로의 모멘트를 토탈 매스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Y좌표는 X축에서의 모멘트를 토탈 매스로 나누니까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M은 이 density 펑션을 D에서 더블 인테그럴 한 값이라는 것은 앞서 미리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예제 2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어떤 판에서 하냐면 삼각판인데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0,0, 1,0, 0,2로 주어져 있을 때 매스와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삼각형을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문제에서 나타내는 삼각형은 지금 이 삼각형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영역 역시 타입 1이나 타입 2로 해도 되는데요. 타입 1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쓰고요. y는 이 아래 선에서 위에 선까지 이렇게 적분하니까요. 이 아래 선은 y는 0이 되겠고요. 이 그래프는 y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y 절편이 2니까요.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x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 xy를 저 영역 D에서 적분하니까요. 1 더하기 3x 더하기 y를 y는 0부터 2 마이너스 2x까지 적분하고 x는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적분하는데요. y로 적분하니까 1 더하기 3x의 y 이렇게 되고요. y는 2분의 1 y 제곱이죠. 그래서 y는 0부터 y는 2 마이너스 2x까지 적분하는데요. 0은 대입하면 사라지니까 이걸 계산하면 1 더하기 3x 2 마이너스 2x고요. 여기는 2분의 1에 2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x 제곱에 곱하기 4가 되고요. x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밑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 1이 편하면 이렇게 하고요. 타입 2가 편하면 또 타입 2로 영역을 바꿔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탈 매스, 이 m은 먼저 3분의 8인 것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는데요. 계산 방법이 똑같으니까 x바 하나만 설명하도록 하죠. x바는 n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로 xy를 d에서 적분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계산과 비교해보면 함수만 바뀌는 것이고요. 적분 영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y는 0에서 2-2x, x는 0에서 1까지 x를 곱해주니까요.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계산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y로 적분하면 x 더하기 3x 제곱의 y고요. 여기는 2분의 xy 제곱이고 y는 0부터 2-2x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y는 0은 없어지고 2-x가 들어가니까 식이 이렇게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분하기 위해서 이거 어차피 다 전개해야 되니까 4 곱하기 x-x 세제곱이 돼서 아까 m 대신에 3분의 8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8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y바도 역시 n분의 1에다가 이번에는 y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여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꼭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 x좌표는 8분의 3, y좌표는 16분의 11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미서큘러 라미나, 그러니까 반원판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density 펑션이 함수로 주어져 있지 않네요. 그런데 density라는 것은 이 서클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런 반원이 있는데요. 이 임의의 점 x, y에서 로 xy라는 것은 원의 중심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거리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비례 상수 k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토탈 매스가 아니라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하면 아마 분모 분자에서 이 k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역시 먼저 토탈 매스 m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로 xy를 이 d에서 계산하도록 하죠. 그런데 로 xy는 k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d는 지금 보다시피 이 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건 이제 타입 1으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이런 부채꼴 형태는 우리가 바로 앞선 섹션 12.3에서 배웠듯이 극좌표 표현으로 계산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r이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팩터 R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A라고 쓰면 R의 범위는 0부터 A까지고 세타는 지금 반원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먼저 이 계산을 해주면요. R로 적분하면 3분의 K R 세제곱, R은 0부터 A까지고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니까요. 이걸 계산해주면 3분의 파이 K A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센터 오브 매스를 x좌표, y좌표 계산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원판이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density 펑션 역시 이 y축에 대해서 양쪽이 같기 때문에 이 값은 계산해주지 않아도 0인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적분값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정확하게 0이 됩니다. 그런데 y반은 좀 다릅니다. n분의 1에다가요. y 곱하기 로 xy를 아까 그 반원에서 더블 인테그럴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아까 로우라는 것이 k 곱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고요. y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해보면 K를 여기에 써주고요. Y 대신에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이 되고 아주 중요한 팩터 R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R은 0부터 A까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K 곱하기 R 세제곱의 사인 세타 dr d 세타가 돼서요. 먼저 R로 계산을 해주면 A 4제곱 같은 게 나오고 밑에 아마 4가 나올 건데요. 0부터 파이까지 한 번 더 계산해주면 이 값이 된다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토탈 매스 값이 3분의 파이 KA 3승이었으니까요. 이걸 역수를 여기에다가 써주고 2분의 KA 4제곱을 계산해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수 K는 없어지고 2파이분의 3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는 0,2파이분의 3A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내부까지 포함해서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했는데요. 내부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철사처럼 생긴 것에 센터 오브 매스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더블 인테그럴로 되지 않고 이런 선에서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은 말 그대로 라인 인테그럴 선적분이고요. 이건 우리가 언제 공부할 거냐면 나중에 13.2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내용을 설명할 텐데 오늘 배운 내용과 잘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4에서는 더블 인테그럴의 활용, 특히 어떤 density 펑션이 주어져 있는 리전의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네, 12.4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3중 적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